여기 33년 된 기아 콩코드를 타고서 일본 도쿄까지 다녀오겠다는 약간 정신 나간 놈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콩코드 대장정. 지난 이야기입니다. 콩코드를 타고 도쿄에 입성해 옛 기아산업 도쿄지사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콩코드를 환영해주는 도쿄 자동차 마니아 분들과 즐거운 시간도 잠시. 콩코드가 약간 이상합니다. 콩코드 비상사태입니다. 헤드램프도 뭔가 시원찮고 에어컨도 잘 안 나옵니다. 전압이 11.4V가 나옵니다. 도쿄 시내에 진입하니까 엔진도 천천히 돌고 그에 따라서 볼트도 점점 더 낮아집니다. 11.4V면 당장 차가 퍼져도 할 말이 없는 수치인 게 전압은 거의 자동차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14에서 13V까지는 정상이고 12 초반대부터는 카센터에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11에서 10V가 뜨면은 여기부터 좀 심각해집니다. 엔진이 돌아야 발전기도 도는 거고 발전기가 돌아야 배터리도 충전이 됩니다. 발전기를 바꾼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어서 대구에서 발전기를 하나 새로 사서 출발했었죠. 문제는 정비사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다 있는데 도쿄 도심 한복판이라서 정비할 만한 장소도 없고 발전기를 바꿀 만한 큰 공구도 없습니다. 트렁크에 있는 공구는 이렇게 귀여운 미니 공구 세트뿐입니다. 그냥 견인을 부르고 싶지만 입국 시에 드는 보험은 책임보험이라서 대인 보상만 됩니다. 긴급 출동이 없습니다. 긴급 출동을 부르게 되면 출동비만 11만원 선에 움직이는 순간부터 1km당 6,600원입니다. 견인비야 뭐 내면 되는 거지만 진짜 문제는 긴급 출동을 불러봤자 받아줄 카센터가 없습니다. 돌고를 못하네. 지금 돌고 타고 고쳐주네. 주변 카센터 10군데를 전화해봐도 기아 콩코드는 안 받아준답니다. 마쓰다 정식센터도 마쓰다만 정비 가능하다 합니다. 마츠다 여기는 부품 가지고 오는 거는 안 받아줍니다. 응? 그냥 거기 있는 재고로만. 사실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좀 이상하긴 하죠. 어느 마쓰다 정비센터 직원이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내 피는 사실 마쓰다라고 주장하는 어느 처음 듣는 한국차가 정비를 해달라 뭐 이런 건데 말이죠. 카펠라 버전의 발전기 부품이라도 혹시 못 구하나 싶어서 연락을 해봤는데 카펠라 부품도 당장 도쿄에 없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카펠라 발전기가 콩코드에 제대로 호환이 가능한 건지도 사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카펠라에 들어가는 발전기는 덴소제인데 콩코드, 캐피탈에 들어가는 발전기는 미쓰비시 혹은 국산화된 만도제 부품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너트조차 카펠라께 안 맞았죠. 조금이라도 더 달려야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하고 그래야 시동이 안 꺼질 텐데 뒤에서 또 경찰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요코데 来てるんですか? 아,船で日本センター船で. 아, 일본어? 아, 예. 한국 공채. 아, 아, じゃあ旅行で韓国から持ってきた車. 여행 좋아요. This is document. 車の中もちょっと見せ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 아,はい. 안에. 乗れるんですよね、確か。韓国のナンバープレートでも走っていいんですよ。コントロール。ああ、これね。全然わかんねえや。ああ、これね。あ、オッケーオッケー。これでしょ？これ。ああ、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ね、ちゃんと入ってるもんね。그런데 왜 발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고장이 났나 했더니 그 당시 차주가 발전기를 재생품으로 갈았다고 합니다. 재생품은 휴대폰으로 치면 리퍼폰처럼 중고를 재생산한 부품입니다. 콩코드 같은 올드카는 워낙 신품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재생품이라도 운 좋게 구해서 달았던 겁니다. 자동차 엔진 옆에는 언제나 발전기가 붙어 있습니다. 엔진이 돌면 옆에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도 함께 돌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게 옆에 있는 배터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배터리에 차곡차곡 저장해둔 전기로 차가 시동도 걸리고 전조등도 켜지고 하는 건데, 엔진, 발전기, 배터리 이 중 하나라도 일을 안 하면 방전행입니다. 도쿄 외곽에 사는 전기사 친구한테 SOS를 날렸습니다. 당장 시동이 언제 꺼질지 모르지만 유일한 희망이라 그쪽으로 향합니다. 친구가 사는 곳은 정말 관광객들이 딱히 올 일이 없을 법한 그런 단독주택가였습니다. 새빨간 닛산 스테이지아 외건을 타고서 나타났습니다. 스바루 임프레자 오너분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번호판 글자에 빛이 들어옵니다. 글자가 빛나는 자광식 번호판이라고 하고 이게 합법이라 합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동네 마트 주차장에서 홈코드 후드를 열었습니다. 대구에서 출발할 때 샀던 재생품 알터네이터를 달아줍니다. 다 갈고 나서 전압을 보는데 13V대. 그래도 아까 발전기보다는 나아서 기쁘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나오자마자 경찰한테 또 잡혔습니다. 여기는 아주 평범한 일본 주택가 동네입니다. 이날 밤에도 다이코쿠 PA를 갔습니다. 가는 길에 도요타 AE86 트레노랑 서로 구경하면서 갔습니다. 정말 다양한 차들이 오는 곳이라서 몇 번씩 와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PA는 휴게소를 뜻합니다. 자동차 구경도 다 하고서 출발하려니까 시동이 또 안 걸립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래? 이번에는 배터리가 말썽입니다. 배터리 상태창에 초록불이 들어와야 정상인데 그 초록불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저희가 후드를 열고 좀 망연자실하게 뭔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으니까 튜닝된 토요타 마크2 차주분이 말할 것입니다. 배터리가 나갔다고 하니까 카센터 지인분들에게 연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미 10시라서 카센터는 다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차주분이 고민하시다가 돈키호테까지 태워줄 테니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돈키호테는 잡화점인데 정말 여러가지 다 파는 곳입니다. 거기 자동차 배터리도 판다는 말에 토요타 마크2 튜닝카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마치 콩코드를 구원하러 떠나는 앰뷸런스 같았습니다. Thank you. I really thank you. 배터리 전압 몇 나와? 12.4. 오케이. 시험 가르쳤어. 다음날 아침은 토요일 아침이라서 다이코쿠 PA에 올드카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로타리 엔진에 터보까지 얹은 초흡기 마스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리는 도쿄의 야경입니다. 그동안 계속 달리기만 하느라 한 번도 세차를 못해서 세차장도 찾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쿄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오카야마까지 하루 종일 거의 700km를 달려야 합니다. 아침 도쿄 러시아워 때라서 길이 많이 막힙니다. 오사카에 들려서 제대로 전압을 측정해보려는 겸 멈췄는데 전압을 재보니까 오히려 수치가 이전 발전기보다 더 안 좋습니다. 차라리 기존 발전기가 상태가 나은 것 같아서 자동차 용품점에서 공구를 추가로 사서 원래 출발할 때 달고 온 것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나 원래 발전기는 오사카를 채 벗어나기 전에 그 생명을 완전히 다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그나마 덜 패급이고 시동이라도 걸리는 예비폼 재생 발전기입니다. 휴게소에서 긴급하게 다시 발전기를 바꿔줍니다. 다시 출발해서 오카야마로 향하는데 차 상태가 또 이상합니다. 예비용 재생 발전기도 파업 직전 상태에 왔습니다. 점검하는 동안 차를 시동을 껐는데 시동이 다시 안 걸립니다. 다시 차근차근 헤드램프 다 끄고 에어컨 다 끄고 문짝에 달려있는 전구 하나까지 싹 다 꺼지게 문도 닫고 20분 또 기다렸다가 엑셀을 힘차게 밟아 연료를 공급하면서 열쇠를 돌렸더니 힘겹게 콩코드가 시동이 걸립니다. 또다시 시동이 꺼질까봐 급하게 오카야마 숙소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또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냥 돈이 들더라도 긴급 출동을 부르려다가 마지막 시도로 이번엔 블랙박스까지 다 빼고 릴레이들까지 다 빼고 전구 램프까지 싹 다 빼고 나니 겨우 시동이 아주 힘겹게 걸립니다. 당장 출발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봐주시고 콩코드님이 우리의 의지를 봐주셨어요. 오늘의 목적지는 마쓰다의 공장이자 본사인 히로시마입니다. 에어컨이 전기를 잡아먹을까봐 창문도 다 열고 라디오도 다 끄고 갑니다. 그런데 히로시마에 가까워질수록 전압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형님 껴봐. 잠깐만. 13으로 전화 다시 돌아왔어. 13. 올비싸. 나한테 형은 좀 마츠다 주식회사 220m. 저거 마츠다라 적혀있는 거야. 다음화에서 이어집니다.